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어릴 적부터 지병도 있었고 몸이 약하다 보니 부모님도 저만 낳고 더 이상 아이는 없었습니다. 저를 치료하느라 부유했던 집안도 다소 기울었고 어렵게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전 반려견을 벗삼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자상하고 배려심 있는 그 남자를 본 후 저는 그만 반해버렸습니다. 제게는 정말 누구보다도 더 정성스레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고 살펴주었습니다. 고맙기도 했고 감동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공원에서 제가 강아지를 산책하고 벤치에서 쉬고 있을 때면 간식을 사가지고 와서 먹어보라고 주었고 강아지용 사료도 듬뿍 안겨주었습니다. 전 하늘이 제게 보내준 천사라고 믿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지병이 있는 만큼 병원에 늘 다녀야 했고 그래서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었죠. 그런 제게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전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상적인 연애를 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 기쁘고 눈물이 났습니다. 엄청난 시련 끝에는 복이 온다더니 그런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좋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외모도 멋지고 키도 훤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많이 위해주고 아껴주었습니다. 고마웠죠. 친구들과 친척, 직계 가족이 보는 앞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너무 기쁜 나머지 집을 저희 쪽에서 마련했습니다. 시댁이 여유가 없으신 것을 아시고 아파트를 한 채 제 명의로 돌려놓은 것을 주신 겁니다. 남편은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저와 많이 친해졌고 부부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소 몸이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에게 많이 맞춰주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알뜰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그런지 물질적인 면에 까칠한 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다쳐서 동물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의외로 비용이 많이 나왔어요. 35만 원이 나왔는데 아픈 강아지에 대해 감정이입이 된 저로서는 아깝지 않은 돈이었죠. 그런데 카드 명세서를 본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런 데 쓸 돈이 어디 있냐면서 사람 병원비도 이렇게는 많이 안 낸다고 성질을 바락바락 내는 겁니다. 전 남편이 화내는 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돈을 출금해서 남편 계좌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좀 잠잠해지더군요. 솔직히 이해는 안 갔지만 애견인이 아니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해서 그때는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관계를 못하겠다고 하면 불같이 화를 냈어요. 언제까지 네 비위를 맞춰야 하냐면서 집을 뛰쳐나가기도 했죠. 그날부터 저희는 점점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전 그 후로 병원을 다닐 때 남편 없이 혼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다녔다간 또 싸우게 될 것 같아서 그랬죠. 늘 예약이 밀려 있어 오래 걸렸는데 그날은 이외로 환자들이 안 와서 제가 진료를 빨리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월차를 냈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여태 직장이 없었는데 저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용돈처럼 월급을 받아서 저를 줬던 겁니다. 너무 놀라고 배신감이 느껴져 일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는데 그래도 더 참고 기다려보자는 생각에 며칠을 지켜봤습니다.
그 흔한 파트타임 알바라도 하길 바랬는데 결국 일주일 내내 집에 있더군요. 그러면서 매일 반찬 투정을 하고 남편 무시하는 거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연애할 때 생각했던 남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결국 모든 화를 제게 다 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전 처음으로 친정집에 이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대노하시면서 이혼을 하라는 겁니다. 뒷일은 다 책임지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전 그래도 남편을 조금이나마 믿고 싶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남편을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역정을 내시면서 그동안 그 애가 뜯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냐며 네가 맞벌이를 못하니 이렇게 된 거라면서 저더러 그 돈을 갚아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고 일단 집에 와서 몸살 기운이 와서 누웠는데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되어 오셨다가 정신을 잃으니 병원에 데려간 거죠. 전 놀라서 울다가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 아버지가 친정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서 안 된다며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저를 퇴원시키고 집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실랑이를 하면서 아버지를 미쳐서 척추골절이 되시고 전 천하의 불효녀가 되어버렸죠. 나중에 한 사실인데 아버지는 폐암 초기라서 몸이 안 좋으셨는데 남편이 그렇게 함부로 건드려서 결국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전 서럽고 남편이 미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강아지도 제때 돌보지 못해서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는 남편이 취직도 하고 열심히 살 테니까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전 반년만 기다려주기로 하고 대신 몇 가지 약속을 했어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에 드는 돈은 절대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둘째는 아이 직장에 취직하고 2년이 지난 후에 낳자고 셋째는 친정아버지 간호를 맡아서 해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강아지 슬개골 수술을 했는데 그 비용이 아깝다며 또 뭐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1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결국 제가 모아두었던 돈에서 또 냈죠. 취직은 어찌저찌 했는데 3개월만 다니면 그만두는 겁니다. 자기하고 안 맞다나 뭐래나 하면서요. 세 번째 약속은 저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 당최 병원에 가서 뭘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못 오게 하시더군요. 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도 이제 친정에 같이 올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는데 정말 서러웠습니다. 전 어떻게든 남편과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저만 가슴이 미어지고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 혼자 집에 있던 날 우편함에 남편의 모든 채무에 대해서 법원에 송달이 온 걸 보고서야 결심하게 됐어요. 그렇게 빚이 많은 줄은 몰랐거든요. 전 제 명의로 된 원룸을 얻어서 집을 나갔고 남편에게는 그만 이혼하자고 편지를 써두었어요. 더 이상 살다간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친정을 찾아가서 또 난리를 치고 딸을 숨겨놓고 일부러 안 보여준다고 협박을 하게 된 거죠. 전 협의 이혼은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님 도움을 받으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알고 보니 정성 카지노를 밥 먹듯이 드나드는 도박꾼이었고요. 시댁에서도 갚아주다 못해 지쳐 포기한 아들이었어요. 어쩌다 저를 알게 되자 친정에 돈이 좀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한 것이었죠. 결국 재산 분할도 없이 제가 가져간 집만 되찾는 걸로 소송이 끝났고 이혼이 이루어졌어요. 남편은 제발 위조료를 달라고 했는데 법정에서 거부당했죠.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었으니까요. 같이 산 시간은 반년밖에 안 되었는데 저도 저희 친정도 10년 이상 시달린 것처럼 피로도가 높았어요.
결국 제가 기르던 강아지도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요. 제가 없을 때 발로 걷어찬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용서가 안 될 짓을 저지른 거죠. 저도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죠. 이제는 그 어떤 남자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과 화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차 좋아지게 되었죠.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남편은 도박 중독 때문에 정신요양원에 입소해서 장애 등급까지 받았다고 했어요. 같이 더 살았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예쁜 강아지를 입양했어요. 예전에는 푸들을 키웠는데 이번에는 견종이 시추예요. 정말 귀엽습니다. 제품에 안겨서 떠나질 않으려고 하는데 사람보다 더 정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엔 비교적 건강한 강아지라 안심이 되었어요. 아버지도 다행히 완투병을 잘 이겨내셔서 회복하셨고 저희는 예전처럼 단란한 가정이 되었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